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용연, 회사 코드는 0951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 준선세무회계 1급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0950은 여기 끝에 0으로 끝난 거죠. 0으로 끝나는 거는 실무 1에서 4번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0951 있죠. 1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실무 5번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조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를 따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회사 코드를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안 해줘서 시험 떨어진 사람도 봤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코드 이 변경을 꼭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5번 하실 때는. 그래서 안공물산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용연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법인조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법인조정은 총 6문제입니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두 번째는 접대비 조정명세서, 세 번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네 번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다섯 번째 가산세 계산서, 여섯 번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많죠? 예. 근데 이번에 봤을 때는 대선 충당금 같은 거는 이런 거 없다 보니까 퇴직연금이나 아마 이해차는 아마 조금 수월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매출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죠. 부가세 과세 표준은 즉 매출의 수익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를 토대로 이제 법인의 이제 수입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즉 부가세에 대한 수입이 얼마인지 이게 맞냐, 그 다음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그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근거로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때까지 1기 예정 확정, 그 다음에 2기 예정 확정에 대한 수익 금액이 전부 다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 금액이 근거를 토대로 법인세 할 때는 수익 금액이 안 잡혀져 있는 부분은 알아서 추가적으로 넣어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수익 금액이 100% 법인세 수입이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도 같이 작성을 해서 그 서식에 필수적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클릭합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장부상 수익금액을 작성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부가세 수익 금액을 근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시면은 장부상 수입으로 많이 봐요. 장부상 수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여부를 판단하냐,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수익금액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하고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종목에서 해당하는 이 수입이 있고 수입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아닌 게 어떤 거냐 하고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이자 수익이나 무슨 처분이익이나 무슨 평가이익 같은 거 해당되겠죠. 요거는 수익 금액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가 주력적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태하고 종목이 기재된 것만 수익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는 수익 금액으로 봐선 안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요, 항목의 매출이나 영업 외 수익이 존재하지만 이 매출과 영업 외 수익을 입력을 할 때 이 매출 조회 키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매출 조회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매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이 조회는 이 금액이 여기 왼쪽에 문제이지 않는 금액이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수동으로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매출 조회에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본래는 매출 조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매출부터 합니다. 제품 매출. 자, 결산서상 수익 금액은 그 재무상태표상 수익 금액입니다. 14만 8,500만원. 자, 가산 차감 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매출. 자,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상품 매출에 11억 4천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있죠. 영업외 수익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업태하고 종목에 해당하는 것만 수익 금액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자비익은 제품에 해당하는 부산물 판매이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업태하고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업태하고 종목에 해당 사항이 없죠. 게다가 이 회사는 금융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절대 넣어서 안 돼요. 이자 수익은. 그래서 자비익만 넣어줍니다. 자비익만. 자비익은 150만원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품 매출에는 위탁 판매 매출에 2천만원, 매출원가 1,400만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었다 입니다. 일단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수정신고를 했다 이 뜻이죠. 수정신고 했다 이 뜻이고 게다가 현재 지금 결산서상에서는 지금 수익금액이 안 잡혀 있어요. 수익금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부가세 신고에서는 수익금액을 잡아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출 자체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분은 입금 산입으로 소득 처분을 유보 발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다 보다는 매출원가 있죠. 대응원가. 그래서 즉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유보 발생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 가셔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세무조정을 거쳐가기 전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클릭을 합니다. 자, 구분은 답지에서는 뭐 상품 매출 적혀있지만 사실 구분은 사실 그냥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탁 판매라고 적겠습니다. 상품 매출. 수익 금액은 얼마냐면은 2천만원, 대응 원가 1,40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락된 매출은 수익 금액에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클릭을 하셔서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지금 2천만원만큼의 차이가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이 금액들은 가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차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가산에, 그러니까 단기에 누락된 분이기 때문에 가산에 그 상품 매출에 2천만원만큼 여기에 가산 금액에 더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산 금액에 2천만원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여원가에 1,400만원 적어줍니까? 안 되죠. 절대 적으시면 안 돼요.
매출원가는 수익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대응원가에 적으시면 대응원가에 1,40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요거는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 누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금액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정 등록까지 해줘야 되겠죠. 조정 등록은 이제 입금산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상품 매출 누락이에요. 그래서 뭐 위탁 매출 누락해도 되고 뭐 상품 매출 누락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과목은 사실상 중요치는 않아요. 중요치는 않고 소득 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이제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대응 원가에 해당하는 매출원가 감소 있죠. 매출원가를 하시고 여기에 위탁 매출, 매출원가 누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품 매출 누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과목에 대해서는 채점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하고 소득 처분은 채점 범위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죠. 이 유보 발생에 대해서는 내가 수기로 할 때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전사회계에서 들어가니까 유보 발생하고 유보 감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기로 따졌을 때 유보 발생은 플러스고 유보 감소는 마이너스다. 아니라는 의미죠. 의미가 달라요. 이 의미 다릅니다. 그래서 전사회계에서는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에 대한 구분이 가장 중요한데 유보 발생은 최초 발생이에요. 최초의 소득 조정이 발생한 부분이 유보 발생이고 유보 감소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유보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즉 반대의 세무 조정이 들어갔을 때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유보가 있었는데 그거를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유보감소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보발생과 유보감소에 대한 차이점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전산세무에게 1급을 치면은 이 유보발생하고 유보감소가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분명히 소득 처분 이게 유보발생인지 유보감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억울하게 6점이 다 나가니까 이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에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에서 지금 343000은 제품 매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503006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익 금액은 이제 11억 6천만원 되어 있죠. 원래 11억 4천만원에서 그 위탁 매출 누락한 2천만원이 추가로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이 금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산 반영된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자백 있죠. 150만원. 이 150만원은 이 이제 코드 번호가 지금 같은 코드 번호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150만원은 따로 놔두는 게 아니고 자, 13억 8,500만원에서 플러스 150만원의 영업의 수익도 포함을 해서 이 수익 금액 조정에서 13억 8,650만원에 150만원만큼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150만원은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왜 삭제해주냐? 경비 코드 번호가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따로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함을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익 금액, 조정 후 수익 금액에서는 부가세 금액과 실제 수익 금액에 대한 차액을 포함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된 금액의 근거로 입력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를 자 여기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내역에 보시면은 지금 1기 예정, 그 다음에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수정 1차가 돼 있죠. 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이 부가세 이 수입을 봤을 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 두 개예요. 확정하고 수정 지금 1차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다 체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만 체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시험 막상 치면은 헷갈려요 뭔가.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수정 신고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최종 신고한 부분 있죠. 최종 신고한 부분 있죠. 예, 최종 신고하는 부분에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종 신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기 확정은 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지금 수정 신고한 거죠. 수정 신고한 게 가장 마지막에 신고된 부분이라서 최종 신고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기 확정 신고에 체크를 하지 마시고 수정 신고된 제일 마지막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기 확정분을 빼고 수익 금액인 25억 6,200만원 만큼 여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부가세 신고할 때 제일 최후의 마지막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기수가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조정 후 이제 수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왜 다르죠? 다 그렇죠. 부가세 신고한 거랑 예, 장부상 예, 금액이 누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또 법인세에 대해서 조정 후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은 관계없습니다. 자,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가세 신고서 할 때, 이 부가세 신고서를 할 때 이제 수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조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없고, 자, 여기에 나머지 세 가지 있죠. 비품 매각대, 상품 매출 관련 선수금,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1,550만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품 매각 때는요, 자산 매각에 25번 단에 입력합니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이기에요. 500만원. 자, 그리고 상품 매출 관련 선수금이죠. 상품 매출 관련 선수금은요, 선수금은 내가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래 공급 시기 차이에 가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29번 단에 1,000만원 넣어주고요. 자, 그럼 나머지 50만원이 남죠. 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개인적 공급입니다. 23번 단에 50만원까지. 자, 여기에 적혀진 비품 매각대 선수금 개인적 공급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가세 신고를 했으면은 과표 명세서에서는 분명히 수익 금액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수익 금액이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부상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익계를 1,550만원까지 이제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